한국에서는 손으로 다 모든 걸 풀었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제 생각에는 제가 손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른데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혼난 적이 몇 번 있어서. 안녕하세요, 파비앙입니다. 클래썸과 함께 세계 곳곳에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하고 있는 클래서머를 만나보는 프로젝트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번에 프랑스와 에집트를 거쳐서 오늘은 더 다양한 나라의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한 여러분들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4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공부를 했고요. 총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지금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클래썸 부대표이자 공동 창업자인 최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를 유년 시절 미국에서 그리고 고등학교 때 교환학생으로 미국에서 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들 재미있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총 17년간 한국에서만 학교를 다닌 정유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브라질에서 태어났고요. 거기서 초, 중, 고 그리고 대학을 한 2년 다니다가 자퇴를 하고 한국 와서 다시 재입학을 했어요. 제 이름은 황앤디라고 합니다. 먼저 제일 먼 곳으로 가볼게요. 뉴질랜드에서 교육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 13년 동안 교육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2월 1부터 2월 13까지 학습을 하고 특이한 거는 1년에 4학기가 있습니다. 브라질은 아마 가장 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초, 중고가 이제 공립학교들은 한국이랑 달리 좀 약간 안 좋아요, 학교가. 이제 사립학교들은 잘 사는 사람들 위주로 그렇게 다니는 수준이고, 두 번째로는 아마 그 대학교 차이는 그 public universities 거기 브라질에서는 그냥 무료로 그냥 다녀요. 저는 미국을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랑 고등학교 이제 주니어 이어까지 다녔었고요. 한국은 3월에 학기가 시작을 하죠. 근데 미국은 이제 8월이나 9월에 학기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차이고, 미국은 초등학교가 5학년까지, 그리고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가 10학년부터 12학년까지 해서 총 4년을 다니게 돼요. 프랑스와 비슷하네요. 9월에 학기가 시작한다는 게 혹시 그 이유는 알고 계시나요? 왜 아니요. 9월에 시작하나요? 왜 9월에 시작하나요? 저 미국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8월에 이제 농사 짓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여름에 부모님 이제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학교를 안 다니고 9월부터 이제 농사 끝나잖아요. 그래서 9월부터 학교 다녔다.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장단점을 느껴졌을 것 같아요. 혹시 뉴질랜드 어떤 장단점이 있었을까요? 뉴질랜드 교육의 장점이라고 하면 선생님이 항상 학생에게 질문을 먼저 던지고 시작을 하십니다. 뉴질랜드가 정말 특이한 게 손을 들 때 우리나라는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뉴질랜드는 이렇게 듭니다. 손가락? 네, 손가락을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이 질문을 하면 다 손을 들어요. 단점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항상 이 손으로 다 모든 걸 풀었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계산기로 모든 수학 문제를 풀었어야 돼요. 제 생각에는 제가 손으로 푸는 게 훨씬 빠른데 계산기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혼난 적이 몇 번 있어서 단점이라고 하면. 네. 초등학교 때 말씀드리면, 그 초등학교 때 수업이 시작이 되면은 저희 플레이 공간이라고 해서 거기에 학생들이 이렇게 다 모여요. 미국에서는 항상 그 반장이 매일매일 바뀌게 이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아침 조회 시간이라고 해서 모두 다 그 플레이 공간에 모여서 선생님이 반장을 앞에 세워놓고 오늘 반장은 이 친구예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반장한테 쿠키를 주거나 뭐 간식을 주거나 아니면 반 전체에 모금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상화폐 형식으로 선생님이 그 학생이 잘하면은 1불, 뭐 만약에 뭐 못했다 하면 이게 몇 센트씩 해서 학기가 끝나고 나면 할로윈이나 크리스마스 때 그 돈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한국 장점을 꼽자면 아무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이제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다는 점이 좋죠. 왜냐면 네. 사실 제가 교육 일을 오래 하면서 다른 나라의 교육을 좀 다루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한국에서 느끼는 한국 교육보다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는 한국 교육의 위상이 사실 훨씬 높더라고요. 교육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교사들의 역량이 굉장히 높고 교사들 대우도 잘해주고, 그리고 내셔널 커리큘럼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사실 그 문맹률이 진짜 낮잖아요, 한국이. 글을 모르는 사람이 없죠. 거의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좀 의무 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고 시스템이 탄탄해서 네. 기본적인 기초 학력은 국민들한테 전부 다 어쨌든 탑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이 사실 좀 시스템이 잘 되고 뭔가 좀 약간 교육 선진국에 그렇죠. 그렇게 사실 분류가 되죠. 그런 단점이 있다면 저희는 좀 결과를 중심으로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가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학교에 약간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네. 일례로 예를 들어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성적이 좋은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 입시를 그러니까 결과를 잘 낼 수 있는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방과 후에 선생님들이 따로따로 보충학습을 해줬어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사실 교육이 전체적으로 잘 되려면 잘 못하는 애들을 데려다가 그렇죠. 추가적으로 네네. 학습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한국 교육에서는 반대네요. 특히 고등학교에서는 특히 반대로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을 특별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학교의 위상을 드높일 네. 수 있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학생들이니까 그러면 격차가 이제 양극화가 그렇죠. 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네요. 잘하는 애들은 엄청 많고 중위권 점점 얕아지고 하위권만 엄청 많아지는 그래서 빈부격차처럼 성적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들이 큰 문제로 지적됐어요. 브라질 교육 장단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라는 게 한국에는 학교를 다녔을 때 그 해당 동네 안에서 다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 살아야 되고 이렇게 뭔가 제한이 있는데 네네. 브라질에는 그런 지역 제한이 없어요. 초중고는. 그래서 멀리 있어도 네. 그냥 그 해당 학교에 다닐 수 있고 어떤 친구들은 되게 신기한 게 2시간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도 그 학교를 다녔어요. 그 그렇죠. 어떤 이유로? 그냥 그 학교가 좋아서. 그러면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항상 7시에 시작하는 게 너무 싫었어요. 오전 7시에요? 네. 초중고는 다 7시에 시작을 했었고 7시부터 한 12시, 1시까지 이제 학교를 다녔어요. 아니 그러면 그 친구가 2시간 네, 이제 가야 되면 그럼 5시에 출발해야 되는 맞아요. 거네요? 가장 큰 장점 개인적으로 네. 그 스포츠 문화가 진짜 잘 되어 있었거든요. 제 학교에는 특히 이제 각자의 뭐 농구부, 축구부 다 있었고 학교 끝나고 뭐 3시쯤에 그때 트레이닝 하러 가거나 아니면 저녁에 하거나 그리고 다른 학교들이랑 이제 컴페티션이 있어서 네네. 이제 붙어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자, 그럼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한국에 들어오셨잖아요. 한국에 와서 한국 학교를 다니니까 이런 점이 좀 어려웠다, 좀 적응이 어려웠다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적응하는 거는 학원이 정말 힘들었어요. 학원이 네, 학원을 갔더니 네. 정말 사람을 힘들게 하더라고요. 무조건 등수를 계속 매기고 네. 시험을 거의 매일매일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번은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뉴질랜드에서 이제 학교를 끝나면 럭비나 축구를 맞아요. 하는데 갑자기 한국에 와서 학교를 끝나고 또 학교를 가야 돼요. 맞아요. 그것도 매일 시험이고 맞아요. 그것도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럼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코로나가 창궐한 지 1년 반 넘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심해지니까 다른 나라에서 저는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혹시 뉴질랜드에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요? 뉴질랜드는 코로나 터지자마자 학교를 폐쇄를 했어요. 아예 폐쇄? 네, 아예 폐쇄를 하고 공영방송 통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지금은 코로나가 없는 것 마냥 살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뉴욕에서는 진짜 수업 학교들 전부 다 온라인으로 전면 돌렸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거기에서 학생들이 그 인터넷 보급이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를 갖고 있는 학생들이 격차가 좀 격차가 있나요? 되게 많이 네. 컸었어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을 만났는데 브랑스에서 이제 그 강의라는 교수님인데 학생들이 인터넷이 없으니까 대부분 많이 집에서 그 질문을 하고 수업을 듣는 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질문들을 왓츠앱 통해서 받고 그것도 학생들이 가끔씩 와이파이를 어디 지역 가서 빌렸을 잡힐 때 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한국은 IT 강국 아닙니까? IT 강국이니까. 네, 그래서 그나마 조금 온라인 수업이라는 네. 체제를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교육청 차원에서 이제 교사들을 대상으로 빠르게 이제 어떻게 하면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네네. 진짜 정말 빠르게 정말 많이 빠르게. 도입을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막 처음에는 엄청 부담과 스트레스가 심하셨는데 이제 거의 2년 거의 다 돼가잖아요 저희도. 네네. 이 시점이 되니까 그래도 익숙해지신 것 같기는 해요. 어떠한 형태로든. 브라질은 되게 뉴스를 읽을 때마다 되게 슬프거든요. 그쵸. 이게 상황이 되게 안 좋고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 2위인가? 확진자 수가 제일 많은 나라 그쵸, 중 네. 하나. 교육 과정에서도
사립학교랑 공립학교의 상황이 완전 다르거든요. 네. 공립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인프라 자체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그 원격 수업을 조차를 못 해요, 지금. 아예 예, 안 하고 있는 되게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못 하고 있고 이게 인터넷뿐만 아니라 태블릿, 뭐 휴대폰, 컴퓨터 이제 그거를 살 돈이 없으니 네. 상황이 되게 안 좋고 학생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어린 예, 나이에도 공부도 불구하고. 할 수는 없고 뭔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럼 차라리 일해라라는 상황도 되게 많거든요. 거의 헤어져야 될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클래스하면서 헤어지기 전에 꼭 하는 질문이 있어요. 뉴질랜드부터 갈게요. 교육이란 네. 뭘까요? 질문을 통해서 잠재력을 끌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께서 학생에게 질문을 해서 그 학생이 갖고 있는 포텐셜을 끌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교육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단순하게 아카데믹한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것도 되게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울 게 참 많은데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또 다른 문들이 열리고 또 다른 기회들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육이라는 게 정해진 장소에서 뭔가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육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의 교육이 됐건 좀 써먹을 수 있는 거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내일을 좀 더 잘 살 수 있도록 네. 하는 모든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뉴질랜드, 미국, 그리고 브라질, 한국 교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배웠고 또 우리 클래스머들의 질문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앞으로 또 다른 클래스머를 만나서 다양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엔딩 멘트는 다 같이 할까요? 자, 하나, 둘, 셋. 궁금할 땐 클래스엄! au revoir.